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지루하시죠? 이제 가셔야 되는데 배도 고프시고 딱 한 7분에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 뭐 돈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돈 됩니다. 왜 돈이 되냐면 우리가 수산물 생산이 이제 2억 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체 양질이 단백질이라고 할 때 단백질에 있어서 우리가 축산에 비해서 사실 물, 사료, 에너지가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래의 식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씀하신 표준은 권고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강행 규정화, 규범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건 시그널과 이제 계획이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발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제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입니다. 요 부분들이 앞으로 무조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부산시나 이 관계된 ICT를 하시는 분이든 디지털 트윈을 하시는 분이든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교육 보시면 2019년이고 2022년인데요.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지난 50년간 수산물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대표 품목입니다. 커피를 제외하고 세계 최대 무역,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가장 무역이 많이 되는 품목의 수산물입니다. 지금 노르웨이 저쪽에 하나 보이시죠? 5억 불 이상의 이제 선만 그린 건데 노르웨이가 약진하죠. 선진국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입니다. 지금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수산물이 기존에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선진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노드가 한 226개, 한 5,855개로 연결되는데요. 그 중에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IUU업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30년 전인데요. 2008년, 2009년에 EU가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다가 IUU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와 태국 몇 개 국가를 옐로 카드를 넣습니다. 그때 제가 작업을 했죠. 그때 이제 IUU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전부 다 이게 권고조항이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EU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불법한 수산물 우리 시장에서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노드에서 보신 것처럼 EU와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수산물은 망합니다. 그 나라 국가의 수산업계가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고요. 지금은 IUU 개념이라는 게 그냥 IUU가 아니고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할 때 친환경은 불법어뿐만이 아니라 생태적, 환경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노동 문제, 차일드 레이버 문제, 뭐 이런 오염의 문제, 바다 세의 문제, 돌고래, 고래 포획까지도 다 불법입니다. 다 안 되고 앞으로 못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 세계가 지켜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우리가 수산물을 보면 실행 관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5%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역 FTA까지 합치면 5% 밑으로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규범 중심으로 다 흐르는데 아까 박두현 캠페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생태 문제를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 규범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WTO 다자 협상, IPF 지금 논의되는 거, 그리고 이제 CPTPP 문제. 이게 문제들이 이제 이거 검증을 불법으로 했다. 과잉을, 남획을 했다는 그 검증을 그 지역 같이 협상에 들어와 있던 국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수산물 수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강행 규범화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보조금,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저희들 코비드 이후에 이제 제가 이게 2020년 4월 달에 그린 건데요.
결국은 코비드 이후에 결국 온라인 쪽으로 이제 좀 많이 흘러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도 힘들었죠. 그 힘든 과정에서 수산물 양식장에 적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바이오매스 규제를 좀 허용해 주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이 더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수산물을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 수산물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노르웨이 수산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동유럽 분쟁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보면 아까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그 자원 평가, 생태계 기반 어업 관리 이런 부분의 그 ICT 기술이나 관련된 그 블록체인 기술들이 포함돼서 이제 유통 구조를 분석하는 쪽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앞으로 수산물 한 마리에다가 위생 정보, 해역 정보, 어구 정보, 혹시 돌고래를 잡았나, 고래를 혼액했냐 안 했나의 정보, 어떤 해역에서 잡아서 어떻게 유통돼서 들어왔느냐, 그 과정에서 아동 착취, 노동 착취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까지의 모든 정보들이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보들을 지금 포함시키라는 게 그냥 포함하는 게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포함시키지 않으면 수산물 거래는 이제 못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확고하게 지금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요. 뭐 해외에서 이제 저기 오션팜 이런데 1,000억, 한 1,20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 그 가두리 하나에서 연간 6,000에서 7,000톤 생산됩니다. 우리나라 어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연간 8만 톤에 10만 톤이 안 돼요. 근데 저거 10개면 거의 커버합니다. 지금 세계 양식 산업 구조가 저렇게 변하다 보니까 아까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중국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세계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합니다. 양식이 아까 웨이플랜트도 가지만 지금은 순환여가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 순환여가 시스템의 기술 핵심은 얼마나 밀도를 높여서 수산물 생산하느냐, 그리고 물을 가장 적게 쓰면서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시키는가, 이쪽으로 기술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통 쪽입니다. 유통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중국의 하마선생 사례인데요. 저기가 이제 원래 뭐 잘 아실 수 있는데 수산 쪽은 아니고요. 지역사회에서 가서 양식업계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해서 갔더니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런 소비자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산물의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접목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회 드시면은 그 수산물 제주도에서 생산되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 남천동, 밀락, 대천, 하남, 인천 네 군데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소비지 인근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소비지에서의 수산물 공급을 보면서 거기에서 물 수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수조에서 일정 부분 담궜다가 이제 가지고 나오는 구조인데요.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수조에 담근다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통 과정에서의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 유통하는 사람들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근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수산물을 몇 톤 정도를 소비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의 물량을 조절합니다. 지금 그 하마 선생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양식장 수조와 가두리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는데, 이 소비자 정보를 가지고 생산 쪽에 변화를 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식 구조가 가격이 좋으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가격이 툭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미집이론을 똑같이 구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까 심포 얘기한 것처럼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확대됩니다. 그럼 아까 그 글로벌 표준을 가지고 글로벌 그 표준 코드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걸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인증도 관련해서 양식 인증도 친환경, 생태, 환경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생산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더 이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을 좀 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의 방향이라는 게 수산 쪽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하면서도 생산 효율성은 늘리는 쪽으로, 그리고 수산업은 해상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원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유통가공에서의 아까 ICT 기술과 오토 매장 이런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뭐 이런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늘 계신 분들 아마 수산 쪽은 없으실 건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이 데이터들, 이 자료들은 올려질 걸로 보이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아, 수산 쪽도 뭔가 기회가 있구나. 앞으로 이런 기술적 응용을 하면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영감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에 이제 혹시 세 분 발표자분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저기 윤원득 그 스텝 엔지니어님, 예.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제 저희 GS1 이제 오토 아이디 랩 이제 카이스트 이제 예, 그 비용은 그냥 그 프린트할 때 QR로 바꾸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혹시 다음 질문, 예.